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4월 4일 탄핵이 인용이 될 거라고 시장에선 받아들였었고,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대표님, 어제는 왜 유튜브에서 안 보이셨어요? 하기 싫어서? 물론 제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사실 뭐 일주일에 두세 번도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뭐, 몸 컨디션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아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가 푹 떨어져서 이렇게 양선으로 계속 나오지만 또 오늘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고, 왜냐면은 나스닥 선물지수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오늘 밤에 어떻게 끝날지가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제 좀 매매를 집중하고 또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이랑 오늘 탄핵 11시 결과랑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몸 컨디션이 원래도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져서 어제 유튜브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하고 오늘 이제 이틀 만에 나왔는데요. 어제와 오늘 장을 설명을 한 번에 해드릴게요. 왜냐면 굵직한 것도 우리가 나스닥 지수 또는 나스닥 선물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증시가 언제나 나스닥과 똑같이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나스닥보다 우리가 훨씬 안 좋았고요. 올해는 나스닥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 증시, 거래소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초가가 마이너스 2.7% 빠지고 출발을 했어요.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역시 마찬가지로 2% 정도 하락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우리 시작할 때 거의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 새벽 마감 증시,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제가 어제 유튜브를 안 했으니까 어제 기준으로 새벽 나스닥 마감 지수는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초가가 왜 마이너스 2%나 왜 빠져?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었고, 그 급락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나스닥 마감하고 나서 트럼프 관세 정책, 상호관세 세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몇 프로, 일본은 몇 프로, 대만은 몇 프로, 우리나라 25%,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지만 진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면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단가. 왜냐면은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렇게 관세를 높인다는 건 자기네 나라도 같이 망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어느 나라가 미국에는 수출할 때 관세를 많이 매기면 그래도 난 수출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 할 때는 미국산 그냥 그대로 놔둘게. 이런 나라는 없단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자기네 물건 수출도 힘들어지고, 왜? 경쟁력이 약화되죠? 미국은 관세를 많이 매기니까. 그럼 다른 나라도 미국 제품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어. 그럼 미국 제품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제품 수입 안 하고 다른 나라 제품 수입하겠죠. 또 미국 국내에 많은 수입품들, 다른 나라의 수출품들, 미국의 수입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를 엄청 부과를 했으니까 물건값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자기네 나라 수입되는 물건값 비싸지니까 물가는 오르고, 자기네가 생산한 수출품들은 관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팔리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아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4%까지 빠졌던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젯밤이죠. 실제로 5% 이상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5% 이상. 그러면은 다들 기사 보셨겠지만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최대치 하락이라면서요.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요? 트럼프 관세 정책? 야, 미국 니네도 손해잖아. 니네 물건 안 팔리고, 니네 국내 물가 오르고, 국내 물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계속 금리 쉽게 내리기 힘들걸?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어떻게 내려? 금리가 내리면 물가가 또 오르는데?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물가를 내리는 건데, 그 조건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을 때예요. 경기도 안 좋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을 때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게 경제정책인데, 관세는 관세대로 때려버리고 금리도 막 내릴 거라고?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잡을 건데? 라는 게 이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를 갖게 하는, 그래서 막 나스닥이 5%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설명을 할게요. 일본 증시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일본 증시. 자, 나스닥의 그런 상황에 일본은, 자 보세요. 어저께, 이게 일본 증시예요. 어저께 개파락에서 더 하락을 해서 막 음선으로 꼬라박았죠, 어제. 오늘도 개파락에서 더 빠져갖고 지금 이틀 연속, 심지어는 한 일주일 연속 음선에 개파락에 음선, 개파락에 음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증시 보세요.
우리 증시 어제 개파락에 거의 보합까지 끌어올렸어. 오늘도 개파락에 심지어 장중에 플러스까지 끌어올렸었어요. 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증시랑 연동이 됐다면 일본 증시처럼 움직였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분명히 뭔가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자체의 재료 때문이었고요. 우리나라 자체의 재료는 뭐였을까요? 바로 4월 4일 11시 오늘 발표났던 탄핵의 결과였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만 올랐다는 이유도 야 우리는 탄핵하는 게 그래도 호재야 라고 시장에선 받아들인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4월 4일 날 한다고 발표났던 화요일 날 장의 움직임이 4월 1일 화요일 날 장의 움직임이 이미 우리나라만 막 양손 나와. 그 이유는 4월 4일 날 탄핵 발표할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수가 올라가고 이재명 관련주가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요. 어제도 미국은 빠졌지만 우리는 탄핵 발표가 호재인데 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거고 오늘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결국은 올랐나요? 왜 탄핵 발표가 호재면 막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호재였다면? 근데 그렇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건 장중 오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미 써드렸는데 빼따 껌플리 같은 거예요. 빼따 껌플리. 빼따 껌플리가 불어로 우리가 영원한 스테디셀러 주식 명저라고 생각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차갑게 다루고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책에 나온 불어 용어인데 고정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탄핵 4월 4일 날 열릴 거야.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인용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됐던 거고요. 심지어 오늘 분차트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장 시작하고 그냥 하루 종일 빠지다가 2시부터 올라갔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움직임 보였냐면 보세요. 우리나라는 장 시작하고 하루 종일 빠지다가 2시부터 올랐나요? 아니요. 2시부터 오른 거 맞죠? 그리고 빠진 거 맞아요. 그런데 일본은 시작하고 계속 빠져다가 2시부터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11시 20분까지 오르다가 그때부터 빠졌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빼따콤플리.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될 거야. 인용이 되는 것은 시장에선 호재야.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용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 인용이 될 거야. 그건 호재야. 라고 생각해서 지수가 11시 20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우린 예상을 했잖아. 그게 호재라고. 근데 발표가 났어. 그럼 발표가 나면 더 이상 그건 호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일본 증시와 똑같이 계속 빠지다가 다시 또 2시부터 올랐어. 제가 이런 해석을 왜 해드리냐면 저는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계속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해요. 미국 증시의 재료, 우리 증시의 재료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작년에 왜 미국 증시보다 우리가 약했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상반기까지는 비슷하게 같이 올랐어요. 7월 달까지는. 근데 8월, 9월, 10월 계속 우리가 훨씬 약했다고요. 특히 8월 5일 기점으로. 8월 5일 날 급락 나오고 다른 나라들 미국, 일본, 대만은 8월 5일 급락해서 전고점을 베끼고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못 올라갔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은 정치인들 욕 좀 했죠. 특히 민주당 얘기를 좀 했죠. 왜? 아니 금투세 없앤다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그때 엄청 자주 말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늦게 한 11월이나 돼서 아마 결정됐을 거예요. 연말 다 돼서. 그러니까 그 몇 달 동안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그냥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 거 같이 따라 올라갔으면 되는데 저는 금투세의 발표가 되게 실기였다고 보고요. 너무 늦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금투세 폐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또 따라 올라가면 되는데 악재가 터졌던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유도 논리적이지 않았던 그 계엄 사태가 나오니까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갑자기 헌재에 탄핵 들어가고 이런 정치 혼란이 들어오면서 12월 달에도 글로벌 증시 상승에 우리는 못 따라갔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죽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금투세도 엎드렸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되는 게 나쁘지 않아 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였으니까 올해는 미국 증시보다 우리가 훨씬 강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강했는지. 거래소 지수 오늘까지 2.75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면은 2.75 오른 거면은 오르지도 못해놓고 뭘 글로벌에서 많이 올랐다 그래. 나스닥은 14%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2% 오를 동안 나스닥은 14%가 떨어졌다고. 그럼 우리는 16%가 더 강한 거잖아요. 일본도 똑같이 15%가 떨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이 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냐면 보통 글로벌 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하면서 미국 증시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마감했는지,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질 때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그 연동성이 상관관계가 어긋날 때가 있어. 작년에 어긋났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떨어졌던 거고. 일본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냥 아주 그냥 국장은 탈출은 진흥순 하면서 그냥 다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미국으로 가서 마이너스 14% 얻어맞았네.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2% 올랐는데 그럼 16% 차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16% 강한 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상관관계 굉장히 높은데 특수하게 어긋날 때가 있어. 그럼 우리나라만 너무 강하면 또 그런 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만 강하면 또 두드려 맞게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 약할 땐 다시 또 빠르게 올라가고 그런 힘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어제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잘 버틸 수 없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원래 일본 증시 하루 종일 빠졌는데 우리는 11시까지 올라가고 어제도 잘 버티고 오늘 11시까지 올라갔던 건 탄핵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왔던 거고 11시 이후에는 빼타 컴플리 어차피 반영됐잖아. 이 어차피 반영됐잖아는 좀 이따 보겠지만 탑30에 이재명 관련주만 올라가다가 오늘 막상 탄핵 인용이 되니까 다른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올라갔어. 그건 뭐예요? 그것도 똑같죠. 이재명 관련주 이미 반영이 됐어. 근데 반영이 안 된 애들 순환매가 돌았다라는 거죠, 오늘. 11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예측과 대응이 이런 거다. 우리나라, 미국이 달라? 앞으로도 좀 더 다르게 움직이겠네? 예측이야. 대응은 실제 우리가 계속 더 강하긴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내일 토요일 강의를 하는데요.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신청하신 분이 취소하시는 분이 다른 때보다 많아.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한번 말하고 우리 그 링크를 아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스태프분이 라이님이 저한테 또 뭐 한 10분 20분 빈자리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링크 마지막으로 접수하시면은 내일 참가 가능하고요. 내일은 원래 보통 매달 하는 거랑 좀 다른 메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다른 점, 그리고 탄핵, 오늘 이제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탄핵이 과거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거를 또 복귀를 해봐야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비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이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갔고요. 또 하나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단기 매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내일은 단기 매매 8단계 강의를 할 거예요. 서울 강연에서 처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에 관심이 있거나 대통령 탄핵 전국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전쟁 글로벌 금융 정세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궁금하시면 오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대형주 움직임 한번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6만원 돌파해서 좋았다가 다시 좀 조정받았고요.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반도체이기 때문이고, 삼성전자 2%밖에 안 빠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SK하이닉스는 많이 빠졌어요. 관세 충격 때문이다. 그래서 관세랑 좀 상관없는 업종들이 요즘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수주 이런 거겠죠. 소비주 이런 거.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 않잖아요. 반도체는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잖아요. 자, 그 다음.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올랐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아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2차전지가 정말 끝없는 추락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은 단기 반등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단기 반등이 이제 오늘부터 바닥 찍고 반등이야 라는 생각은 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면 단기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코스닥의 에코프로, 에코브로비엠 또 코스피 200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른 단기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코스피 200 종목 한번 보면 오늘 코스피 200에서 코스모 화학 이거 보세요.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반등이 8%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랄지 LNF랄지 계속 떨어지다가 7% 반등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런 건 저는 이제 단기 매매로 예전에도 했으니까 하한가 따라잡기 같은 매매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종목 바닥을 잡아서 근데 이제 그게 중장기 투자의 바닥이 아니고 단기 매매의 바닥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등이 꽤 강하게 나왔고 크래프톤 좀 의미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지수 떨어져도 너무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 게임주에서 좀 의미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하이브 마찬가지예요. 엔터주. 그래서 게임주, 엔터주, 음식료주 이런 애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애들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오늘 좋았다면 오늘 뭐 두산, 하나그룹주, 하나비전, 하나오션, 한화, 뭐 하나그룹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1, 2인 건 알겠는데 오리엔트 전공이 오늘 이렇게 움직였네요. 오리엔트 전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예요. 그런데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왜 대통령 탄핵 인용이 11시에 됐는데 굳이 왜? 보시면은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정확히 대통령 탄핵 되고서부터 떨어졌죠. 11시 20분부터. 그러면은 얘가 11시 20분부터 떨어지기 전에는 얼마였는데 플러스 23%였어요. 플러스 23%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왜 갔을까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선반영이 된 베타 컴플리 때문이에요. 기정사실화, 고정된 사실 현상.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4월 4일 탄핵이 인용이 될 거라고 시장에선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큰 수혜주는 이재명 관련주 아냐? 라고 이재명 관련주만 상한가를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실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 야, 그동안 올랐잖아. 기정사실화가 실제 재료화가 됐잖아. 이제 못 올라야지. 그래서 오늘 거래가 4천억짜리가 8천억이 더 그랬어. 8천억. 다 도망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국 PIM은 뭐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동신, 오리엔트 바이오,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죠. 동신건설, 얘도 이재명 관련주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리엔트 바이오, 동신건설, 오리엔트 전공 이것들이 모두 이재명 관련주인데 마이너스 빠지면서 거래가 많이 됐어. 그 이유는 베타 컴플리 현상 때문이다. 그런데 이따가 탑 30대 보겠지만 그러면 정치 관련주가 오늘 다 빠졌어? 아니에요. 이재명 관련주 말고 다른 애들이 올랐어. 다른 정치 관련주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는 이따가 탑 30에 어떤 게 올랐는지, 무슨 안철수 관련주, 뭐 김문수 관련주, 이런 분들의 관련주가 왜 올랐는지 좀 이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종목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IMBC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IMBC. 많이 오르다가 오늘 빠졌죠. 동신건설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고요. 특히나 뭐 형제 엘리트 이런 종목도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였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 에이텍 역시 얘도 이재명 관련주.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에서 오늘 막 10%씩 하락 종목이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상승 종목에 보면 예를 들어 진양화학이나 이런 종목이 이재명 관련주가 아니거든요. 또는 써니전자 이 종목은 심지어 안철수 관련주예요. 써니전자, 뭐 진양화학, 평화홀딩스도 역시 김문수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현상이 나왔던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타 컴플리 현상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탄핵은 아마도 인용이 될 거야. 그래서 지수가 미국보다 더 강하게 흘러왔던 거고, 또 하나는 탄핵이 되면 지금 현재 지지율 1등이 이재명 야당 대표니까 이재명 관련주가 제일 좋을 거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막상 11시 10분 탄핵 딱 결정됐을 때부터 야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지수도 결국은 일본 증시처럼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서 좀 떨어졌다 다시 반등. 똑같은 시간에 2시부터 반등한 게 우리의 힘이 아니고 글로벌의 힘으로 반등했던 거고, 또 종목도 이재명 관련주는 그래서 탄핵 인용 예상되고 그동안 올랐잖아. 베타 컴플리 때문에 떨어졌어. 근데 아직 안 오른 애들도 있잖아. 대표적으로 여당 후보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면 야 지지율은 안 될 텐데 그거는 여론조사하는 분들 또는 정치 관련 유튜버들이나 정치 관련 그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거고, 주식 쪽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안철수 관련주가 움직인 거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 아니에요. 지지율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도 써니전자 상한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렇게 야 나 숟가락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은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여당 후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또 막 경선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당 후보 관련주들 또는 아마도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또 뭐 후발주자 후보들이 있다면 그들의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다. 그럼 저는 추천을 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추천할 일은 결코 없고요. 이 흐름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라는 걸.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관련주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요? 단기 매매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손절매도 잘하고 이익 실현도 잘하고 빨리 들어왔다가 빨리 나오는, 특히나 아직 대선 60일, 2달 남았거든요. 나는 2달 후까지 대통령이 누가 될 때까지 가져가요. 이런 생각 꿈에도 갖지 마시고, 2달은커녕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원래 대선은 대선 지나고까지가 아니고 대선 날까지도 아니고 그 전에 언젠간 끝나고요. 끝나면 단기 고점을 찍고 다시는 그 고점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선 관련주를 매매한다면 언제 나올지 늘 생각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건 손절매를 하고 나오건,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죠. 그럴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여기까지. 자, 오늘 유튜브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강연에 오시는 분들 트럼프 시대 탄핵 정국,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 올해 런칭하는 단기 매매 무료로 아마 하는 마지막이 아닐까. 단기 매매 특강, 거기에 8가지 성장산업 토픽 종목들 내일 아주 알차게 강연할 거고요. 또 하나, 왜 서울에서만 강연해? 요번에는 공교롭게도 딱 다음 주에 부산, 대구, 대전 세 군데서 같은 날, 다음 주 12일 토요일에 지방 강연, 부산, 대전, 대구에서 강연이 있으니까 나 서울 강연에 못 가지만 지방 강연에 오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역시 오늘 라이씨가 올려주는 제일 위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 강연은 내일, 부산, 대전, 대구 강연은 다음 주 토요일. 오실 분들 많이 오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뭐 지수는 빠졌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덜 빠졌으니까 기분 좋게 부자 노래 첫 번째 줄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보고 부자 될 거야. 화이팅!